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1년 전과 비교해 77.6%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인 개포 주공 67단지가 상가 문제 해결로 정비사업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조합과 상가 구성원들의 시각차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원만한 합의안 도출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상암동 일대에 조성 예정인 대관람차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세계 최초 2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휠 형태로 시는 지난달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로 내년 초 기재부 검증을 요청해 사업 속도를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의뢰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주말에 뭐 했어? 이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주말에 뭐 하셨나요? 추운 날씨에 그냥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서 푹 쉬었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요즘에는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장 활동 다녀왔다 하는 주변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주말에 뭐 했어? 이 한 가지 질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그런 가벼운 말인가 동시에 또 요즘은 사람들이 어느 투자처에 관심이 있나 그 투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임장을 다녀오셨거나 또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셨다면 아마 궁금하신 내용들이 좀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이번 한 주도 전문가들과 함께 그 고민들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무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고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를 여는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이제 연말 연시 모임들을 약속이 막 전화를 잡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 달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들 연말 연시 약속들을 잡으셨을 텐데, 날도 추워집니다. 늦게까지 약주하시고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되시는 것보다는 얼른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족하고 함께 이렇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제 방송이라도 이렇게 보시면서 부동산 얘기를 좀 나누시다 보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가족 간에도 유익한 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가 있으실 테니까 너무 늦게까지 술 드시면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부동산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말을 건전하고 또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생각하다 보면 언제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마련이죠. 저희 전문가들이 그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언제든 어려운 내용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서 해결해 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자가가 네. 귀인 현대홈타운에 일하고 평촌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귀인 현대홈타운이 33평이 매매가 요새 안 돼가지고 네. 매매를 못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이 집
그 전세금을 이거를 전세금을 빼서 네. 그냥 요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 평촌 더샵 아이파크라고 있어요. 네. 거기를 9억 8,500에 이번 지난 일요일에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잘 산 건지도 궁금하고 아, 또 평촌 더샵 아이파크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귀인 현대홈타운을 지금 팔려고 했는데 너무 안 팔려요. 네. 근데 또 임차인이 지금 나가겠다고 자기도 집 사야 될 것 같다고 임차인이 4년 만기가 됐는데 저희는 이제 2년 더 살으라고 했는데 네. 나가겠다고 해요. 그럼 아.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또 4년이 또 더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이 사람이 살면 2년 뒤에 그냥 나갈 때 그때는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그때 팔자 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잠시만 있자 하고 이제 우리 이 집을 매매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지금 난감하게 돼서 아, 이 귀인 현대홈타운을 지금이라도 최대한 파는 게 나은 건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2년 뒤 아니면 4년 뒤에 파는 게 나을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평촌 더샵 아이파크는 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상황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어제 계약서 썼고요. 아, 네. 한 4일 전에 계약금을 붙였으니까 아,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가로 이 안양 평촌의 귀인 현대 홈타운 33평형 이제 세입자 만기가 다가오고 집은 매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두 아파트의 향후 전망과 운용 방안들 한번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계약하신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더샵 아이파크를.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계약하셨는데 뭐 꾹 쭉 밀고 나가셔야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평촌 더샵 아이파크는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냥 네. 향후 어떻게 될 건지만 궁금하고요. 또 네. 후회하지 않을 그 집을 샀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안 팔리고 있는 이 귀인 현대홈타운 네. 여기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것인지. 네. 음, 현대 홈타운을 여기를 세입자 내보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즉 이 집을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집을 얘는 팔고 싶고 더샵 아이파크는 사고 싶었던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귀인 현대홈타운에는 네. 이제 들어갈 의사가 없었고 네. 그다음에 신축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촌은 다 구축이거든요. 30년 그러니까 이상 된. 평촌의 신축을 원했던 거군요. 네, 그리고 학원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학원가는 현대 홈타운이 훨씬 이용하기 좋지 않나요? 그렇기도 한데 네. 신축을 원했었고요. 거기가 구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음도 있고 해서 네. 일단 신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셨었네요. 그렇죠? 네네. 자,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더샵 아이파크 아파트하고요. 네. 현대 홈타운하고는 비슷하게 같은 길 걸을 거예요. 네,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이파크가 이제 새 거니까 훨씬 신축이니까 좀 더 고르게 잘 닦인 대로를 더 이제 더 걷겠죠. 좀 더 편한 길을. 네. 가는 방향은 똑같은 방향이에요. 일단 좀 보면 평촌의 가치를 우리가 논할 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가성비, 교육 가성비가 최고 수준이죠. 그죠? 네네.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교육 수준은 최상의 교육 수준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일단 평촌의 가치는 누가 뭐래도 교육 가성비가 있고, 두 번째는 일기 신도시이다 보니까 정비 사업, 즉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에 이제 두 번째 가치를 사람들이 많이 대입을 하죠. 세 번째는 어차피 교통을 하고 재건축하고 거주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일자리를 내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니까. 근데 이 주변의 일자리들은 더 늘어나지는 않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훨씬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교통 개선, 그런데 또
교통 개선도 뭐 GTX니 월판선이니 인동선이니 이렇게 개선들이 되니까 평촌의 가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논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현대 홈타운이 지금 매도가 잘 안 되고 일단 세입자는 나가려고 하고 해서 얘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의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특별히 변화 없이 올 23년, 22년부터 23년까지 오는 이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가급적 좀 너무 긴 시간을 대응을 해야 되니 그냥 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좀 빨리 매도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네. 지난주 초까지 더 정확하게 네. 말하면 딱 일주일 전까지 그랬는데 지난주 수요일이죠. 5일 전에 그 재건축 관련해 갖고 좀 이슈들이 된 거 아세요? 네네.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국토위 법안 소위 통과를 했잖아요. 네네.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라는 게 이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국회 소위를 통과했으면 이제 어떻게 뭐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서 공포되면 3개월 후에 시행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눈앞에 다가온 빨라진 법으로 바뀐 거예요. 네. 얘네들이 법이었단 말이야. 법이기 네. 때문에 국회 통과가 문제였는데 뭐 통과가 이제 됐다고 하니까 이제 의결만 되면 이제 공포가 되니까 상당히 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에 직접적인 뭐 해당은 없잖아요. 뭐 용적률도 300% 넘어가고 뭐 재건축을 논하기에는 뭐 그 재건축에 비해서는 상당히 신축급이고 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촌의 가치가 교육 가성비적인 측면이 첫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가성비로 치면은 평택의 가치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 아파트이면 분명하거든요. 네. 바로 여기 뭐 학원가 있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뭐 최상이라고 쳐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어차피 교통 개선도 우리 아파트는 좀 교통적으로는 뭐 그렇게 이 평촌 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주변이 이제 재건축으로 이런 재초안이라든가 또 12월에 처리하려고 지금 하는 게 또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잖아요. 네. 그거를 또 이제 12월 중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우리 평촌의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구축들이 신축으로 변환이 되면서 뭐 이 소리는 뭐냐면 제가 시기는 좀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당장 재건축이 진행돼서 이주 세력이 빠져나와서 우리 아파트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에 단기간에 뭐 2년이고 4년이고 이런 거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리예요. 이 전망을 논할 때. 네. 현대 홈타운은 조금은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네.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찌됐든 움직이면서 바닥을 다지는 역할을 하면서 다시 반등에 대한 기회를 노리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산 아파트 지금 더샵 아이파크 아파트처럼 이렇게 신축들 뭐 여기 어바인퍼스트라든가 뭐 저 위쪽에 더샵이라든가 이런 신축들 위주로 가격이 좀 탄탄하게 구성되면서 먼저 반등할 기회를 찾을 거고 그 다음에는 구축에 대해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사업성 모든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일기 신도시의 또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니까 차차 이렇게 다지면서 반등을 준비할 거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나 내년쯤에도 그러니까 동안구 쪽으로 해서 또 공급 물량이 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얘네 공급된 물량도 조금은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시청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얘가 지금 팔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세입자는 나간다고 해요. 라고 해서 어차피 급하게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조금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손해 보고 막 저희가 급하게 네. 정리하지 말고. 저희가 청천 도시앞 아이파크를 살 때는 네, 일시적 2주택이 돼서 네,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3년 후에는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귀인 현대홈타운을 이 세입자가 나가는 줄 모르고 네. 2년 뒤에 팔 생각이었거든요. 그 생각으로 더샵 아이파크를 샀는데 네, 이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네,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반등한다는 말씀이었는데 네, 저희로서는 일시적 2주택이어서 또 비과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3년 안에 어떻게 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3년 계약과 안에 어떻게 동시에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예, 지금은 평촌 자체가 되게 침체돼 있는 시장이라서 그래요. 네네, 지금 현재가 그래. 가격도 엄청 많이 떨어졌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게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서 그래. 현대 홈타운, 적어도 현대 홈타운을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3년의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다라고 하면 저는 최대한 좀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네, 그러면 당장 다가오는 내년이면 총선이 있는 거고 또 지나면 2년이 지나면 대선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안에 상당한 이런 재건축 대상 쪽, 일기 신도시 쪽으로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막 아. 오른다기보다는 일단 움직임 자체가 얘네들 위주로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너무 침체되고 그냥 앞뒤 다 사방이 다 막힌 이런 상황에서 막 이거를 팔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네, 그냥 마음 편하게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왜 내가 여기에 있는 평촌에 있는 현대 홈타운 아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대처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네네, 다른 지역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 아, 그런데 여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평촌에 더군다나 학원가에 붙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인접해 한 그러니 2분 거리. 잘 알죠.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내부 들어가서 구조를 논하는 지금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평촌하면 아이들 뭐 주거 비용 대비 교육 수준을 가성비적으로 최고기 때문에 더군다나 학원을 끼고 있는 아파트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평촌 일기 신도시 때 지어진 아파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내년 또 이맘때가 되면 그냥 하나 없이 떨어지고 그러 있는 상황 저는 좀 시장도 시장이지만 저는 정책 쪽에도 좀 주안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네, 내년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런 상황으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네. 지역부터 먼저 꿈틀거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좀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좀 여유롭게 대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전 아. 내년 이맘때 매도의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새를 끼고도 들어올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네네, 굳이 꼭 실거주만 들어온다기보다도 네, 아니면 이용 가치를 따지는 사람들이 어차피 교육은 해당이 되면 와서 한 6년 정도 있다가 떠나고 하잖아요. 보통들. 네, 이 지역 자체의 특성이.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또 이런 시장에서는 서울부터 전세 가격들이 쭉쭉쭉 상승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 1번지라고 할 수 있어요. 평촌은. 네네,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들부터 이 사람은 지금 있는 세입자는 교육을 다 자기의 여건은 마쳤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입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좀 여유롭게 대처하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쫓기듯이 하시면 손해 보실 네네.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시적 이주택 상황의 그 비과세 기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최대한 끌고 가자 조언 드렸어요. 그 시기 돼서 천천히 다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더샵 마스터뷰 22블럭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사를 아. 와서 살고 있어서 네. 그 지역을 아파트를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매매 언제 해야 되나 좀 고려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다음 연도 1월에 세입자가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해서 네. 이 시기에 매매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세입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결정인지 네.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문제로 실거주를 못하고 계시니까 이건 그냥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말씀 주신 인천 송도 더샵 마스터뷰 22블럭 아파트를 세입자 임대 만기 시점인 24년 1월에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네네. 한 번 더 임대를 놓고 조금 더 가져가느냐 한번 네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2블럭 갖고 계세요? 네. 네. 제가 요거 지도 찾다가 잠깐 흘려들었는데 언제 세입자가 나가서 매도 시기를 잡고 있다고요? 다음에 2024년 1월에 만기가 돼서요. 내년 1월이요. 네네. 네. 그때 팔아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가 네네.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신랑분하고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합의를 보셨어요? 제 말 듣고 결정하기로 하셨어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답은 섰는데 확인 사살 네. 차원에서 전화 주신 거예요? 지금 두 가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매매를 하든 아니면 지금 월세거든요. 그래서 네. 월세 한 번 더 해야 하나 지금 네. 계속 고민 중이에요. 네. 네. 월세로 네네. 전세 주고 전세금 갖고 이용할 생각은 안 해보셨고? 근데 전세가 생각보다 네. 금액이 되게 적더라고요. 높지 그래서 않아서요. 네네. 일단 그거는 차후의 문제니까 네네. 네. 좋습니다. 바로 앞에 전화하셨던 분이 평촌을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송도란 말이에요. 네. 송도의 가치는 뭐 같으세요? 송도요? 네. 저는 우선 교육도 괜찮았고요. 네. 거기 거주할 때요. 네.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 쾌적했고요. 네. 그리고 직장이 뭐 세이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저도 그쪽에서 근무를 했어서 그게 좋았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좀 편향적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네. 본다라고 하면 네. 송도는 일단 다른 거 없어. 바다야, 바다 뷰. 네. 송도에 다른 공구들 뭐 개발된다고 해서 어찌됐든 송도를 우리가 처음 딱 외지인들이 송도를 따질 때는 송도의 가치를 논할 때는 와 일단 바다뷰 한강뷰도 괜찮은데 세상에 바다뷰네. 그러면서 네. 부산에 있는 해운대 쪽에 비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아파트들도 바다뷰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비싼 거예요. 네. 송도는 일단 바다뷰를 논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교통의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GTX의 출발 정차역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첨단 일자리들, 뭐 국제학교고 뭐고 뭐 그렇지만 이제 뭐 해외에서의 기업들이 와서 사옥들도 짓고 막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첨단 일자리들이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송도의 가치를 논할 때 최우선이 이제 1, 2, 3위를 차지하는데 네. 아까 제가 평촌 지역 얘기할 때도 그 지역의 그 아파트라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송도에서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게 309란 말이에요. 네. 이 309가 송도에서 메인이야. 네. 앞에 이제 골프장 전경이지만 바다뷰 갖고 있잖아요. 네, 보여요. 우리 22블럭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서 GTX 바로 인천대 입구역 도보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 가능해요. 거기에 맞은편이 일자리 409란 말이야. 그냥 일자리로 대변되는. 예. 그러면 송도의 가치를 다 갖고 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평촌도 엄청 떨어졌지만 송도도 엄청 떨어졌어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팔려고 뭐하고 하기에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해요. 그럴까요? 전 더 떨어질까 봐요.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거 GTX. 네.
GTX가 우리가 21년 뭐 20년 말부터 해갖고 한번 맛 봤잖아요. 상승장의 GTX에 대한 호재로 한번 최고가를 맛봤잖아요. 네. 이 우리 송도가 살 길은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뭐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총선이고 대선에서 살아남을 길은 빨리 이 GTX 갖고 닥달해갖고 빨리 조기 착공하는 거거든요. 네. 조기 착공한다라고 했을 때 달라질 거야. 아, 지금은 가장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경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막 지금 경기도 어렵고 집값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송도의 309를 제외한 다른 쪽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방들. 아, 그러니까 우리 뭐 전체적으로 우리 집도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얘는 괜찮아요. 조기 착공 그러니까 GTX에 따라서 네. 좌지우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야. 팔아도 좀 이따가 파셔도 돼요. 아, 지금은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계속 부동산에서는 계속 가격만 깎을 거야. 맞아요. 가격을 좀 깎아야 손님이 온다. 가격을 네. 왔던 손님이 요 가격을 원한다면서 계속 네. 내가 내놨던 가격에서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할 네.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팔리면 좋은데 그래도 안 팔려. 네. 그러면 내가 도시락 싸갖고 동네 다니면서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여유롭게 기다려도 되는 아파트예요. 아,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먹으셔도 돼요. 아, 송도의 아까, 309에 있는 22블럭 아파트라서 그래. 네. 다른 아파트가 아니고. 네. 네. 아까 저기 네. 전세 얘기해 주셨는데 네. 월세보다는 전세를 하는 게 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월세를 받는다고 하는 건 내 돈 자체도 많이 묶여 있을 거고. 네. 그죠? 보증금을 작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네, 네. 월 수익에 대한 건 뭐 도움이 되는 면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봤을 네. 때는 두 분이 맞벌이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월 수익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몇십만 원 더 받는 거를 원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러진 않아요. 그럴 것 같아서 아, 네. 반무당 됩니다. 이렇게 상담 많이 네, 하다 네. 보면 네.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좀 돈이 아무래도 월세 수요보단 전세 수요가 더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 금액을 또 유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보증금 가지고 차라리 네. 여기서 월세로 있는 걸 오히려 서울에 뭐 테헤란로 이면도로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것들 보증금 조금 들어 그런 것들 월세로 돌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1대1 상담 오시면 네. 상담을 드릴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일단 시간이 좀 지체가 됐고 다음 또 상담도 네. 진행해야 되니까 네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조바심이 좀 생기셨던 것 같은데 천천히 좀 더 지켜봐도 되는 아파트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편하게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살펴보자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제2의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 과 더불어서 아니다 이제는 정말 바닥을 다지고 있다 투자할 시기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그동안 너무 높았던 금리가 조금은 안정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불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24년 투자 계획을 지금 세워도 괜찮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 연말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과 내년 부동산 시장의 투자 계획까지 오늘은 김종희 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전해주실까요? 네, 짧게 미니 강의식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투자를 합시다, 맙시다, 뭐 팝시다, 맙시다 이런 의미로 이 시간을 마련한 건 아니고 일단 좀 부동산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좀 주의하시라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건 맞습니다. 뭐 국내외적으로 다 그런데 일단 물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혹자에 따라서 금융 전문가에 따라서 뭐 내년에는 또 내릴 수도 모르겠어요. 저는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금융 전문가들을 지인으로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 금리 자체가 쉽게 조정이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낮춰지기는. 어찌됐든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에서 왜 또 잠잠했던 북한까지 또 위협을 하고 난리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뭐 전쟁도 또 생기고
거기에 미중 관계는 점점 더 경색이 되는 것 같고 점점 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또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색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선 내 국민, 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은 시장 자체가 경기 자체가 좀 경색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당연히 경기 자체가 경색이 되니까 부동산 시장도 경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반증해 주는 것들이 일단 거래량 자체가 많이 감소가 돼 있는 거고요. 일단 지방으로 잠깐만 눈을 돌린다고 하면 미분양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 살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집 사지 말고 속된 말로 남의 집에 좀 기생했다가 그랬다가 좀 기회를 보자라는 차원에서 전세들을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추후에는 이게 또 어떻게 벌어져 또 전세 매매가와 전세 갭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또 다시 갭 투자를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서 그런 시장을 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파구는 없을까라는 사람들이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의 거의 한 70~80%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거든요. 돌파구를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이거 뭐 돌파구 없을까요? 기다리지 않고요. 우리들은 항상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거를 헤쳐나가고 뚫고 돌파구를 기다리지 말고 돌파구를 파야 돼. 탈출 구멍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이 부동산 시장에 전면적으로 좀 나서서 갖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상담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이에요. 11월 29일 날 이제 이렇게 국토위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법이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국회 의결 처리가 되면 바로 3개월 후에 이제 그러니까 공포하고 나서 공포 후 3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눈에 다가왔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건 이 부과율 자체에 대한 완화도 있겠지만 일단 개시 시점이 늦춰진 거예요. 단계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단계부터 개시 시점이 됐다가 기산이 돼가지고 초과이익을 계산을 했었는데 이 자체가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개시 시점이 이만큼이 늦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보통 시장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나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뜁니다. 처음에 구역 지정될 때 굉장히 많이 뛰고요. 그 이후로는 추진이 설립되고 나서 조합 설립 앞둘 때 가격이 많이 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뛰는 이익을 빼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재건축을 기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제초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라는 게 상당히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서 아주 그냥 대못 박힌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국회 통과가 문제였었는데 통과도 된 거야. 그러면 굉장히 유연하게 빨리 다가올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특히나 뭐 짚어보겠지만 일단은 재건축 대상 서울도 서울이지만 저는 1기 신도시에 있는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굉장히 탄력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하나씩 좀 세부 여건 잠깐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단 재건축 초과 이익금이 3천만 원 이하까지는 3천만 원까지는 면제가 돼요. 면제가 되는데 3천만 원부터 부과 구간이 2천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면 단계가 하나, 둘, 셋, 네 단계가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씩 네 단계, 2, 4, 8, 8천만 원만 이 3천에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1억 1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억 1천만 원 초과 이익이 초과가 된다라고 하면 50%의 부과율을 때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화가 됐다라는 소리죠. 얼마로? 8천만 원으로 무려 5천만 원이 늘어났어. 3천만 원까지는 면제였는데 8천만 원까지 면제로 늘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8천만 원은 어떤 금액이 있냐면 과거에는 요 세 번째 구간에 속해서 30%의 부과율을 때려 맞았던 구간이야. 그런데 거기까지 면제를 시켜주면서 부과되는 구간 자체도
현행은 지금 2천만 원씩이었는데 5천만 원씩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4단계니까 5, 4, 20. 2억이라는 돈이 더 붙여져야 돼. 그래서 2억 8천이 초과가 됐을 때 비로소 50%의 지금에 대한 최고 그 부과율을 훨씬 금액 자체가 1억 7천만 원이나 늘어나면서 2배 이상 훨씬 늘어난 금액으로 이제 좀 완화가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안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얘가 1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그러면 이 환수금이 얼마가 나올까? 잠깐 계산해 보면 그러면 10억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냐면 기존의 개시 시점에 있는 가격 자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시장 상승분을 한 2억 정도를 집어넣게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개발 비용들 그런 것들이 1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5억, 2억, 1억 그러면 8억이 되겠죠. 그래서 10억에서 8억을 빼주게 된다고 하면 2억 정도가 초과 이익 환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2억이 되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을 초과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누진 금액이 붙어서 0원, 2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2천만 원이니까 저도 계산을 해보려고 좀 적어 놓는 거고 그러면 일단 누진 금액 2천만 원에다가 더하기 2억에 대한 초과 이익금이니까 1억 초과된 금액의 50%거든요. 그러면 2억이니까 9천만 원이 초과됐죠. 그럼 9천만 원의 50% 4,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6,500만 원이 책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완화가 되면 얼마로 되느냐? 2억이 되다 보니까 요 세 번째 구간에 접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누진 금액 자체가 600만 원인 거야. 600만 원에다가 얼마를 더해줘? 1억 8천을 초과한 금액이 2억이니까 2천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2천만 원에 30%, 2, 3은 6. 600만 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200만 원이야. 약 5.4배가 줄어든 거지. 이해되실까요? 그냥 원래는 6,500만 원 내야 되는데 1,200만 원뿐이 안 내는 거죠. 이게 금액이 커지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뭐 540%가 증가가 된 거잖아요. 반대로 하면 540%가 줄어든 거고 그러니까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줄어든 금액도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야. 이 장기주택자에 대한 감면이. 그런데 그렇게 된 금액도 이제는 최대 70%까지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아진 거야. 왜 반대하시는 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난 어차피 투자로 한 거 아닙니다. 이거 1주택이에요. 나는 주택 하나인데 이거 재건축 한다 오래 갖고 있는 죄밖에 없었는데 이거 재건축 한다라고 해갖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그거 나중에 다 올라갖고 양도했을 때 팔아서 남는 이익금에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미리 내야 돼요. 양도하기 전에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돈 은행에서 끌어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1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 반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70% 감면해 준대요. 책정된 금액에서. 그러면 거의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이 속도 자체가 엄청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개정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뭐 금액적인 것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111군데에서 61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00군데가 넘는 111군데가 부과 대상인데 이렇게 의결을 지금 개선을 하게 돼버리게 된다 하면 67개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 보면 40%가 줄어드는 거야. 전체적으로. 특히나 서울도 서울이지만 인천, 경기 같은 쪽에는 지금 27군데가 부과 대상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15군데, 그러니까 12군데가 거의 반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50%가. 그러면 이 인천, 경기는 뭐예요? 1기 신도시의 대표적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맞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재건축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국토부 장관 지금 후임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정계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요즘 나오는 이슈들이 그래요. 다 그 신임 국토부 장관들이 이렇게 뭐 떠오르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는 뭐냐하면 지금 현 국토부 장관이 나가고 새로운 그 국토부 장관이 온다라고 하면 이분들 같은 뭐 신기원 국토연구원장이나 박상우 LH 사장, 전 사장 이런 분들이 다 시장 친화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쪽을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개입을 해갖고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장 경기에 맡겨놓자 그러면서 수요 쪽을 막 옥죄 갖고 하는 성향이 아니라 주택은 자연스럽게 공급.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결정될 수도 있는데 이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다 주택은 공급을 해서 수급을 맞춰서 그러니까 공급 쪽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러면서 수급을 자연스럽게 맞춰서 시장 정상화를 이루는 분들이라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필두로 공급에 대한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력하게 걸릴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지금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뭐 지난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당시 후보죠. 대선 후보.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부자들은 이럴 때 챙깁니다. 그냥 넉놓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빠르게 소식들 정보 뭐 이게 인맥이 됐든 아니면 돈맥이 됐든 아니면 지식이 됐든 빨리빨리 이런 정보들을 습득해서 나한테 유리한 정보로 빨리빨리 바꿔서 실현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지 멍하니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소린 거거든요. 자,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나빠도 전쟁통보다 나쁘겠습니까? 전쟁통에서도 새 생명은 태어난다라고 좀 재미난 소리를 했는데 비유를 좀 제가 극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 삼성그룹 창업주 누구죠? 이병철 회장 옛날에 그 미꾸라지 키울 때 왜 수확량 좀 늘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천적인 맥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막 수확량이 훨씬 곱절로 늘어났고 그게 뭐냐면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된다라고 해서 그냥 얼마나 더 떨어질까 그냥 계속해서 움츠리고 있는 것보다 아니면 심지어는 무주택자분들 좀 일부 세력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같이 망하자 그냥 아예 그냥 다 망해서 그냥 나도 없지만 너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거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시간에 하나라도 공부를 하고 좀 더 좀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마음 먹으시는 분들 5년 10년 지나도요. 그 횟수가 지나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발전이 없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세력에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자 여기 지금 인구 감소라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가구 수는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1인 가구라고 해서 제 주변에도 1인 가구가 꼭 원룸 쓰는 거 아니에요. 1인 가구라고 해도 2룸, 3룸 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 방 하나 자체를 아예 업무실로 꾸미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인구는 줄더라고 해도 가구 수가 늘어난 거예요. 가구 수. 어디를 중심으로 늘어나? 서울 내지는 수도권 일부의 어떤 거점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많은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자, 직주근접속 좋은 것 위주로서 개발 압력은 당연히 증대될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이 지방과 어떤 수도권, 서울 이런 쪽으로 해서 양극화는 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인허가량 전년도 대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 5년 뒤에는 공급량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인허가가 있어야 짓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도 시장 친화적인 사람으로 교체되고 재건축도 완화가 되고 재개발도 지금 모아타운이다 여러 가지 이 개발 계획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이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소린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중심은 그러니까 이슈는 서울과 수도권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세권이라든가 노후주택지의 어떤 소형 주택들을 좀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좀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1기 신도시 위주로 해서
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역세권 신축들을 그러니까 재건축 물량 내지는 돈이 그 정도 안 된다? 그러면 역세권에 있는 신축들 전세 갭 껴서라도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는 너무 움츠려 드시지 말고 시장 친화적으로 항상 공부하자 그러면서 돈하고 시간 준비해서 눈 뻘겋게 뜨고 좀 캐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으시라는 자세를 갖자라는 마음에서 한번 시간 가져봤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준비하는 자세 언제나 가지시면서 궁금증 생기시면 저희에게 문의 주시고요.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주신 문자 사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56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망원동의 망원 대림 1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간략하게 좀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망원동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 길게 이제 마포구가 길게 이 강변 그 구의 이름에 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강변에 길게 걸쳐 있는 지역인데 보시는 것처럼 망원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망원 1차 이 편한 세상이 있는 건데 망원동의 가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요 위쪽으로 상암이 있고 그다음에 요 앞쪽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합정하고 홍대 상권이 있죠. 그래서 상권과 저 상암 업무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배우 주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우 주거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 그 다음에는 한강을 좀 끼고 있죠. 그래서 망원동의 가치는 한강 뷰, 즉 한강 접경지다라고 하는 한강변의 가치를 조금은 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노후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를 좀 갖고 있다. 이 망원동의 가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좁힐 수가 있는데 우리 망원 입현한 세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상권 뭐 배우 주거 역할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강변에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앞에 마포 한강 아이파크가 좀 가리고는 있기 때문에 한강변의 가치를 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주변이 재개발 뭐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하니까 이런 거에서 좀 빠져 있는데 뭐냐면 다행인 건 그나마 이 편한 세상 주변으로 해서 한강 아이파크 빼고는 그럴싸한 아파트들이 전무해요. 이 지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기 위에 망원역까지는 여기 망원역까지는 좀 그래도 도보로 이 편한 세상에서 망원역까지는 도보로 그래도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합정역까지는 마을버스가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러다 보니까 금액 대비 거주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뭐 투자용으로 해서 뭐 향후에 많이 오를까 이런 쪽에 투자용 아파트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전망은 그냥 딱 요 금액 대비 거주하기에 적당한 아파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요거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뭐 저는 찬성이고요. 아니면 투자용으로 뭐 좀 전환을 시킬까 아니면 뭐 다른 데 이사 갈아타게 되면서 이 아파트를 꾸준히 가져가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가 조금 더 힘을 싣고 싶다 하신다면 이사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시간적인 제약도 아쉽고 또 내 이야기를 다 털어놓기 조금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 계셔서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소중님. 네, 숨가쁘게 지금 설명을 좀 드려왔었는데 일단 이렇게 부동산 소식들을 어떻게 하면 정보화 시켜서 내 부동산 관리에 좀 접목을 할 수 있는 건지 내 사정에 맞게 편집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제 1:1 상담 시간을 이용해 갖고 내 자산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조금 목돈이 조금 있는데 소액이 있는데 요거 투자를 좀 어떻게 좋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지역적인 선별까지 해드리니까 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